사람이 뭔가 이렇게 귀문이 확 열리는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잠자리 할 때, 굉장히 뭔가 흥분을 했을 때, 아니면 내가 굉장히 힘든 일이 너무 많아서 이게 이 고통과 이 내 안에 심적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이럴 땐 약간 귀문이 조금 열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준비가 됐습니다. 긴장되네. 몇 번인가요? 6번. 6번입니다. 응. 자, 보겠고요. 네. 사람에게 거짓말하게 하는 귀신들 알아보는 법. 짜잔. 실제로 귀신이 들어와서 빙의. 네. 응.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게 한다. 그럼요. 행동을 하게 한다. 행동도. 행동을 하게 한다. 일단은 제일 정확한 건 우선 아시겠지만 전안에 오셔서 점사를 보셔야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무당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보면 거짓말하는 귀신들을 보면 네. 이 사람 얼굴 위에 다른 얼굴이 씌어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전안에 앉아서 그리고 신령님들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앉아서 이제 사례자나 상담자를 보면 물론 사주로도 어느 정도 나오긴 한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얼굴 위에 다른 얼굴이 씌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콘텐츠를 찍는 이유가 이제 좀 먼저 좀 가늠해보고 싶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잖아. 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굉장히 잘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변덕이 심한 것보다 네. 어느 때는 아이 같았다가 네. 어느 때는 굉장히 여성스러웠다가 어느 때는 굉장히 남성스러웠다가 아주 힘들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신체자들이 보면 얼굴도 위에 씌어져 있고 귀나 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의 눈으로 봤을 때 귀신들이 드나드는 곳들이 저희는 보이거든요. 근데 일반 분들은 사실 정확히 보기가 굉장히 가늠하기는 힘들어요, 사실. 원래 저 사람의 성격인지 원래 거짓말쟁인지 아니면 다른 빙의가 돼서 거짓말을 자꾸 뱉어내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사실 일반인들은 좀 보기 힘들죠. 그리고 굉장히 그 빙의가 거짓말하는 귀신들이 몸에 이렇게 들어오면 네. 그 당사자는 굉장히 삶이 빈곤해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경찰서를 자꾸 드나들게 된다든지 병원을 자꾸 드나들게 된다든지 나 혼자만 있고 싶어 해. 다른 사람들이랑 접촉하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그게 그러면 귀신의 성향인가요? 그렇죠. 귀신은 괴롭히고 싶잖아. 내 몸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람의 몸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굉장히 본인 혼자만 있게 해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자꾸 괴롭힐 수가 있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부딪히게 만들고 폭력적으로 만들고 욕을 하게 만들고 부모군 형제군 간에 다른 사람들의 돈을 귀신이 자꾸 이제 갈취하려고 들어요. 범죄자들이 이런 분들이 좀 많죠. 범죄 성향을 좀 띈 분들이. 사실 이 귀신이 들어오는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귀문살이 열려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장례식장을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숙박업소 네. 이런 데에 갔다 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뭔가 이렇게 귀문이 확 열리는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잠자리 할 때, 굉장히 뭔가 흥분을 했을 때, 아니면 내가 굉장히 힘든 일이 너무 많아서 이게 이 고통과 이 내 안에 심적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이럴 땐 약간 귀문이 조금 열려요. 이럴 때 다른 영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죠. 재밌는 일화로 연예인 중에 이 노사연 가수분이 네. 잠을 자다가 귀신이 봤대요. 근데 가위에 눌렸구나.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도 않게 그냥 데이트가 몸을 움직여 귀신 따라 뭉겨갖고 내보냈다. 기가 세네. 이렇게 좀 무던하신 분이 있고, 그렇게 무던하신 분이 있고, 반대로 이제 그런 영들에게 점령당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 점령을 당하겠지. 자, 오늘은 빙의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선생님이 이야기 잘 풀어주셨고요. 네. 실제로 내가 빙의가 맞나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꼭 공론공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